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념은 알아서 맞게끔 꼭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숨마쿨라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 이그젠플 어플리케이션 이쪽 부분은 당연히 학습해야 해. 볼게. 삼각함수의 각변형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 두 가지로 일단 구분해. 첫 번째 홀수배라고 부르고 두 번째 짝수배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눠져서 있는데, 홀수배 변형이라는 건 뭐냐, 2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게 되는데, 이때 n이라고 불리는 요 녀석이 1, 3, 5 요런 식으로 홀수일 때와 n자리에 오는 것이 2, 4, 6 요렇게 짝수에 대한 형태로 올 때 변형 방법이 달라. 이때 2분의 파이노 2분의 n파이로 왔을 때 1, 3, 5 홀수배 변형이라고 한다면 족보가 변하고 족보가 변신된다는 내용이고, 얘는 족보가 그대로야. 그러면 족보가 변신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야 얘들아. 코사인에 대한 족보는 사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코사인으로 족보가 바뀌고, 탄젠트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탄젠트분의 역수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을 족보 변신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볼게.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네모 박스에 대한 형태로 각이 오게 돼. 그러나 이 네모 박스라고 불리는 것은 간단하게 섹타로 올 수도 있고 30도로 올 수도 있고 문자로 변경해서 여기가 복잡하게 올 때도 있어. 하지만 네모는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네모 안에 오는 이 시계값이 아무리 복잡해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까지만 보고 4분면을 결정해야 해. 4분면을 결정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2파이 360도보다 약간 작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때 360도보다 약간 작아? 그러니까 몇 사? 4사. 이렇게 분면을 결정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 만약에 말이야, 사인 2파이 플러스 이렇게 오게 되면 360도보다 약간 더 간다라는 느낌으로 360도보다 약간 더 더해지면 몇 사가 되는 거지? 1사가 되는 거야. 맞아? 마찬가지로 코사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생님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했어. 그러면 270도보다 약간 뭐하다는 거니까? 작다는 거니까 이해해? 270도보다 약간 작은 4분면은 몇 사? 3사. 네, 요렇게 4분면을 결정한 다음에 4분면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얘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텝으로 얘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그 4분면에 해당하는 여기 주어에 대한 부호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 부호라고 불리는 건 누구야? 이 앞에 놈을 보고 뭐를 결정해야 해? 부호를 결정해야 돼. 4분면에 대한 부호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부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얼싸안코가 있죠. 얼싸탄코? 즉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이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라는 거,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라는 거,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 이해해? 요렇게 여러분들이 부호를 결정해서 변신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 말이야, 사인 선생님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여기를 그냥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게. 괜찮아? 그럼 얘 값은 뭐냐라는 거죠. 그럼 봐봐. 나 여기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족보가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야. 괜찮아? 예. 홀수배 변형이라서 변하는 거야. 그럼 사인의 족보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거지? 코사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네모를 그대로 갖다 써줘. 요렇게 3분의 파이라고 그대로 네모 자체를 갖다 쓰자는 거지. 그런 다음에 나는 얘 부호를 결정해야 해. 부호 2분의 파이 플러스까지만 보는 거야. 90도보다 약간 크다니까 2사겠지. 괜찮아? 2사에서의 사인에 대한 부호만 결정해주면 돼.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뭐기 때문에? 플러스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코사인 어떤 파이 마이너스 섹타래. 그럼 얘가 90도보다 크든 270도보다 크든 그딴 건 상관이 없는 세상이야. 그냥 난 이렇게 갖다 쓰면 돼. 파이 변형이야. 파이 변형이라고 부르는 건 족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그대로란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갖다 쓰고 얘 각이 뭐 예각인지 둔각인지 상관없이 그냥 섹타라고 갖다 써줘. 이해? 이제 마지막에 나는 부호만 정해야 된단 말이지. 부호만 정할 때 파이 마이너스야. 180보다 약간 작대? 그러니까 몇 사지? 2사야. 2사에서의 코사인에 대한 부호만 결정해주면 돼. 2사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면 되더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사인 내가 여러분한테 2분의 3파이 플러스 어떤 섹타라고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족보가 뭐 해야 되는 놈이지? 변형해야 되는 놈이야. 홀수배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그냥 코사인 섹타라고 이렇게 갖다 쓰고 난 다음에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2분의 3파이 플러스야. 플러스 270도보다 약간 크다는 거니까 몇 사야? 4사지. 4사에서의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돼? 사인의 부호만 보면 된다는 거지. 4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뭐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예. 요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가자. 얘들아 봐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 요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우리 당연히 코사인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 자체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어. y축 대칭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우함수 이렇게 부르고 짝함수라고 불러도 되고, 마이너스 x는 뭐랑 같다는 거지? 코사인 x랑 같다는 거.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x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인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x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 탄젠트라는 함수를 볼게. 탄젠트에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탄젠트라고 부르는 건 주기성이 파이인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는 무슨 축 대칭? 원점. y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x랑 똑같다. 네,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주기함수라는 내용 갈게. 주기함수. 우리는 어떤 fx라고 불리는 것을 fx'를 만족시키는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피해간에,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피해간에서 우리는 이 p라는 값을 이 함수에 y는 fx라는 이 함수의 주기성이 바로 p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인이라는 함수는 주기성이 2파이야. 그치? 구간 2파이를 기준으로 해갖고 같은 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 맞죠? 거나? 그쵸? 그러면 사인 x라고 불리는 것은 사인의 x 플러스 4파이라고 갖다 써도 되고, 또는 사인이라고 불리는 이 값은 사인의 x 플러스 100파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의 주기성을 말할 때 100파이, 4파이를 우리는 주기성이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거에 관해서 뭐 최소의 양의 정수의 값, 양의 실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주기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것은 sin x라고 한다면 sin의 x 플러스 2파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 테니 이 만족하는 값 중 최소의 값, 괜찮아? 얘를 우리는 주기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sin x의 주기는 몇 파이다? 2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 봐봐. 첫 번째,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x 플러스 p도 만족하고 fx 플러스 2p도 만족하고 fx 플러스 3p를 만족한대. 점점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 함수식이 나는 건 얘랑 같아. 그래서 주기성이 2p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p의 값을 우리는 주기성이라고 하니 여기에 주목한 다음에 이 식을 읽고 y는 fx라고 불리는 거에 주기성은 뭐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p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런데 얘랑 비교 대상으로 두 번째 식도 자주 쓰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아셨으면 좋겠고 요렇게 가볼게요. fm 선생님이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집중. x 플러스 2a가 fx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얘를 만족하는 2a가 최소의 값이었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얘 y는 fx의 주기성이 몇 a다라고 말할 수 있죠? 2a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하지만 이 함수식이라고 불리는 건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x 대신 양변 x 대신 x-a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식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x-a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a를 대입했으니까 x 플러스 a가 되며 얘는 f의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집중! 그래서 얘도 여전히 이 식을 보고도 여기 별표 하나 주면서 얘는 y는 fx의 주기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개념 같지 마. 얘랑 비교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어떤 거 헷갈리면 안 돼? 함수식이 말이야. x-2a가 fx랑 같고 또는 f의 a 플러스 x가 f의 a-x랑 같다 라고 불리는 이 식은 얘랑 비교하란 말이야. 요 녀석은 다른 거야. 얘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주기성이 2a라는 거고 얘는 a 플러스 x, 얘는 a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때는 두 식이 같은 식으로서 수능엔 딱 요 두 가지 표현만 나왔고 얘는 y는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x는 a라는 선대칭을 갖는다. 요 식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얘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x를 기준으로 하나의 숫자가 플러스 하나의 숫자가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주기성이 a. 얘 숫자를 기준으로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얘는 x는 a라는 선대칭 함수라는 식이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괜찮니? 오케이. 요게 이젠 기본 개념인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니? 지울게. 기지개 좀 피고. 기지개 피고. 봅시다. 635번 문항을 볼게. 635번 문항 보시면 함수가 있는데 fx는 sin 2분의 x 더하기 코사인 3분의 x 플러스 1 여기에 주기를 p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나한테 fp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으면 좋겠냐? 아, 주기성이 P라는 걸 알려준 거야. 다시 보라고? 주기성이 P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나는 식을 세울 수 있어. 이 함수는 주기성이 P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P라고 불리는 건 누구를 만족할 거지? fx라는 얘를 만족할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함수식이니까 y는 fx라는 함수는 주기성이 뭐다? P다라는 식이겠지. 그러면 나는 내가 구하는 값 자체가 P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구하려는 종착역이야. 그렇지? 그럼 나는 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P가 나오기 위해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이 식에. 왜? 내가 구하는 값이 fp이기 때문에.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fp의 값은 같다. 여기 대신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뭐를 대입하는 거라고? x를 여러분들이 대입해 주시는 거라고. 괜찮아? 예. 마이너스 x를 여러분들이 대입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갈게. x 대신이 아니라 내가 fp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x 대신 여기다 x 대신 fp만 만들기 위해서는 0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x 대신 뭐를 대입한다고? 0을 대입해야지. 그래야지 fp가 나오니까. 그럼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f0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맞지? 괜찮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f의 cp를 구하라고 했으면 주기성이 어차피 p이기 때문에 f9p랑 같을 것이고 얘는 f의 8p랑 같을 것이고 빼기 p씩 계속 하다 보면 얘는 누구랑? f0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p씩 빼도 되니까. 그럼 결국 나한테 구하는 건 f0의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0 집어넣게 되면 사인 0의 값은 뭐예요? 0이요. 코사인 0의 값은 뭐예요? 1이요. 거기에 플러스 1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2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 완료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637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637번 여러분들한테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fx 플러스 1,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해서 f0의 값은 1 그리고 나서 f1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주어져 있고 f의 2018 그리고 f의 2019 그리고 f의 2020 이 값 3개를 다 더해달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들아 이게 x 대신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를 기준으로 숫자가 플러스 숫자가 마이너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기성이 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2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괜찮아? 무슨 소리냐? 이 식을 여러분들 보기 쉽게 내가 만약에 이 식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fx 플러스 2는 x 대신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 fx랑 똑같다? 이러면 보기가 편하잖아. 주기성이 몇이다? 2다라는 걸 보기 편하잖아. 하지만 얘를 보고 나서도 주기성이 2다. 얘를 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기성이 2니까 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2018을 주기성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짝수니까 2로 나눈 나머지는 빵. 그래서 얘는 f0의 값과 똑같고 2019 주기성 2로 나눈 나머지는 1. 그래서 f1과 똑같으며 얘는 f0이랑 똑같겠지. 괜찮아? 그래서 그 값 갖다 쓰면 되지. 얘는 1, 얘는 뭐? 마이너스 2, 얘는 뭐? 1. 우리들 다 더해달래. 더하게 되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빵.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볼게요. 638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 638번 문항 보시면 fx를 내가 sin x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gx를 코사인 x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hx를 탄젠트 x라고 해주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래. 그러면 함수값 자체가 다 뭘로 오는 거죠? 1로 오는 상태입니다. 맞아? 그러면 나는 이 네모 박스에다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잘 봐. 네모 박스. 여기가 바로 원점인 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바로 0,1이라는 점이 될 것이고 여기는 파이, 0이 될 것이고 다시 반쪽에서 여기를 선생님이 2분의 파이, 0이라고 할게.
원래는 x축 여기 y축이 있어야 되는데 딱 여기만 떼어내서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예요? 무리수죠. 어떤 무리수죠? 3.14 모시기 가는 무리수 아닙니까? 그러면 걔를 2로 나눴다라는 것은 얘는 실수화시키게 되면 각을 실수화시키게 되면 3.14를 2로 나누는 거니 몇이 되는 거죠? 1.57 모시기가 되는 거 맞죠? 그때 나는 얘를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노란색 사인이라는 그래프를 여기서 노란색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코사인 함수를 내가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아래 맞아? 그리고 나서 탄젠트 함수를 그리라고 한다면 얘들아 봐봐. 여기 지금 교점 생긴 거 맞지? 괜찮아? 여기 교점의 값이 몇 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지. 사인 4분의 파이와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맞아? 같은 교점은 4분의 파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얘를 이 값을 2로 나누는 거니까 0.7.5모모씩일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탄젠트의 값은 탄젠트 45도의 값이 몇이죠? 1이죠. 이게 45도를 나타내는 그 실수값이 0.7모씩이라는 거고 얘. 탄젠트는 45도가 1이니까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탄젠트 함수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이렇게 점근선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서 그리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을 만드는 즉 이런 식으로 가서 더 높이 있다라는 거지. 증가하는. 이게 바로 탄젠트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대소를 비교해 달래. 누구? 다 F1과 G1과 H1이라는 거 불리는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고 했으니 1이라는 실수는 0.7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1.57보다는 작게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1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나야 중간에 이게 1이 있겠지. 맞아? 그럼 가장 높이 있는 것은 바로 탄젠트의 값. 그 다음은 무슨 값? 기지개 피고 사인 값. 그 다음엔 무슨 값? 코사인의 값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제일 작다. G1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는 누가 크다? 노란색에 대한 사인 F1이 크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탄젠트 1의 값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H1이 제일 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 여전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 유형 문제는 3개를 다 풀어볼게요. 639번 문항 볼게. 639번 문항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래. 사인 1, 2, 3에 대한 여러분들 1, 2, 3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와봐. 나 크게 말이야.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크게 여기다가. 사인이라는 그래프. 여기가 바로 원점이야. 0,0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0,1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선생님이 그냥 이 파이 콤마 0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었을 것이야. 그럼 똑같아 얘들아. 잘 봐. 파이라고 불리는 것은 3.14 모시기야. 걔를 2로 나눴으니 모시기. 얘는 1.57 모시기야. 그래놓고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사인 함수는 그리고 또 뭐를 갖고 있어? 여기 대칭성을 갖고 있어. 나 대칭축이야.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갖고 싹 접으면 좌우 똑같아지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나한테 묻는 거는 1의 값과 2의 값과 3의 값을 묻고 있어. 얘들아 그럼 봐봐. 나야 3.14 근처에 가장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 바로 이 값이 F3이야. 내가 얘를 fx라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 사인의 그래프 y는 사인 x, 너의 그래프의 이름을 fx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자체가 f3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1과 2를 비교해달래. 얘들아 집중. 1과 2를 비교해달래. 그러면 1이라고 불리는 값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여기 있었다라고 칠게. 1.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게 바로 대칭축이 되니까 무슨 축? 대칭축이야. 그럼 1.57로부터 1까지 거리, 그냥 얘를 1.57이라고 생각해.
그럼 그때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0.57이 되는 거 맞지? 그치? 1.57이라고 생각하다니까 그냥. 그러면 2라고 불리는 놈은 어디 써야 해? 라고 물으신다면 2라고 불리는 건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몇이야? 0.43이니까 더 높이 여기 있어야 해. 0.43 1.57로 생각하면 이해해? 그게 바로 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제일 클 수밖에 없냐면 나야 F2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F1이 되는 거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쑥 더 감소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큰 건 누구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야 F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큰 놈은 바로 누구? F1.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놈이 바로 뭐다? F3이다 해.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뜨겠죠. 640번 문항을 볼게요. 지울게. 필요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640번 문항 본다. x가 0부터 4분의 파이인 45도 y도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인 45도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A와 B에 대한 대소를 비교해 달래. A라고 불리는 것은 X 사인 Y 더하기 Y 사인 X. B라고 불리는 것은 X 코사인 X 더하기 Y 코사인 Y. X랑 Y랑은 같지 않대요. 그럼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는 건 대소 판단의 기준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변변 뺏어가는 거예요. 변변 빼서 A에서 B를 뺀 다음에 이것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대소가 판단이 가능하게 되면 이 방법. 이게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둘 다 양수일 때는 뭐 제곱을 한다거나 분수식으로 바꿔서 대소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대소 판단의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부터 가자는 거지. 윗식에서 아래식을 지금 나는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러면 x가 공통인수니까 x로 묶게 되면 얘는 바로 sin y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거기에 다시 빼는 거니까 y를 공통인수로 하게 되면 y에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y가 돼. 그럼 선생님이 너무 복잡한데 대소 판단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기강 물으신다면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좌표평면상에서 나한테 지금 제한된 각도 자체가 몇 도지? 45도니까 다시 몇 도? 45도니까 난 이 사이에서만 보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오면 되자라는 거잖아. 어떻게? 얘들아 여기를 내가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증가하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나야 사인 x 이렇게 말하면 되고 코사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뭐하게? 감소하게 갖다 그리게 되면 나야 코사인 x잖아. 그때 우리들의 교점 얘가 바로 뭐라고? 값이 같은 부분이 4분의 파이잖아. 난 그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누가 위에 있는 거지? 코사인이 위에 있는 거 맞지? 항상 xy라고 불리는 건 45도보단 작은 각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 0도부터 45도 사이에는 항상 누가 위에 있다? 코사인의 값이 크다 사인보다. 그럼 이젠 가자는 거지. x의 값은 0부터 45도까지야. 그러니까 실수란 말이야. 3.14를 4로 나눈. 하여튼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거기에 곱하기. 얘 봐봐.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래. 근데 누가 위에 있다고? 코사인이 위에 있다고.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니까 얘는 무슨 수야? 음수지. 거기에 더하라는 거야. 더하기. 그러면 y의 값은 저 구간에서 양수일 것이고 거기에 다시 곱하기.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래. 그럼 코사인이 항상 크대니까 맞아?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니까 얘는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결론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더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어머나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지? 음수지. 그러네요 선생님. 내가 A에서 B를 뺐는데 이것이 음수니까 네가 얻고 싶은 결론은 A보다는 누가 크다? B가 크다. 네. 이렇게 대소 판단의 기본으로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넘겨볼게요. 넘겨서 여러분들과 이 문항을 볼 텐데 유형 3번을 보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기지개를 펴고 집중.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절 우리 이차 함수를 배울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차 함수를 배우던 그 시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여기의 값을 선생님이 뭐 2,5라고 하고 여기의 값을 6,5라고 한다면 우리 둘이 y의 값이 같네? 예로부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사실은 뭐였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실이었죠. 이 길이 같게끔 나 여기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게 존재할 테니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x는 2와 6의 바로 평균, 그래서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구했던 것 같아요. 얘를 대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집중. 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이 2차 함수려고 한다면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컸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축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알파 콤마 0,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베타 콤마 0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고 나면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거 x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배운 논리에 의하면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니까 얘가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걸 너는 어떻게 외우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거기 위에 있는 그대로 2를 갖다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대칭축 공식이 되지. 대칭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구하는 거 맞지?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서 더 중요한 사고방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에서의 이차 함수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 어떤 거였냐? 대칭성을 가진 함수에서 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라는 이 내용이 중요했단 말이야. 대칭축 곱하기 뭐라고? 실근의 개수. 이것이 바로 뭐다? 실근의 총합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 중요했던 거야. 한 번만 여러분한테 1분간 다른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그림이겠지.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 그럼 대칭성을 가졌으니까 이게 x는 a라는 걸 대칭축이라고 한다면 대칭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혹 접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었을 거야. 그때 내가 얘를 그냥 x축이라고 하자고. x축.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지금 몇 개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몇 개가 생기는 거지? 4개가 생기는 거니까 난 얘의 근을 a 플러스 h1이라고 표현할 거고 나는 얘를 a 플러스 h2라는 문자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h1이라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h2라는 거야. 그럼 난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h2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h1.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h2라고 표현할 수 있지. 대칭성을 가졌으면 이 길이 같은 거고 이 길이 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이 공식을 생각해. 얘들아 기지개 좀 펴. 7시인데 왜 이렇게 졸아? 지금 9시 반 수업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도 안 줬는데 왜 그래? 괜찮아? 왜 졸려고 하고 나니? 뭔가 배우려고 온 거 아니야? 잠잘 거면 집에 가서 자요 편히 침대에 누워서. 오케이?
침대에 누워서 편히 주무세요. 그냥 쭉. 공부하러 왔잖아요. 볼게. 그러면 시근의 총합이라고 부르는 건 얘랑 다 뭐 하는 거지? 더하는 거지. 그럼 얘가 시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된다고? 4a가 되지. 근데 이 4a라고 불리는 게 결국 뭐라고? 대칭축이 a지 지금. 대칭축 곱하기 뭐가 된다? 시근의 개수가 된다. 네, 요 내용이 정말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야. 이 활용도를 가지고 이젠 삼각함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어볼 거라는 거죠.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641번 문항을 보시면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항체. 사인을 그려버렸네. 코사인인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코사인의 그래프가 있대요. 여기 2파이라고 갖다 붙일 거고 여기 파이라고 갖다 붙이고 여기를 선생님이 3파이까지 그렸습니다. 네, 코사인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어떤 코사인 x와 y는 k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대. 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 나야 y는 k.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여기를 하나를 뭐라고 주고 a라고 주고, 여기 만나는 점의 이름을 내가 몇 b라고 주고 4b라고 주고, 여기 만나는 점의 이름을 몇 b라고 줬다? 5b라고 줬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그냥 코사인 a 플러스 b, 얘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얘들아, 얘와 얘의 관계에서 봐봐. 코사인의 그래프는 얘를 무슨 수성으로 갖고 있어? 대칭축으로 갖고 있지. 다시 뭐를 갖고 있다고? 대칭축을 갖고 있다고. 예. 그럼 봐봐. 나 얘랑 더하래. a랑 4b랑 더하래. a 더하기 4b는 실근의 총합이야. 그럼 뭐라고?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니까 실근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지? 지금 2개 있는 거야. 거기에 대칭축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파이? 2파이. 좋아, 식 하나 만들었어. 괜찮아? 두 번째 식 만든다. 두 번째 식은 얘들아 봐봐. 얘네들 여기만 주목해. 얘와 얘만 주목해. 나야 이제 새로운 대칭축. 얘들 기준으로 혹 접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칭축이니까 나 우리들이 더하는 거 4b랑 몇 b랑 더하면 5b랑 더하게 되면 여전히 얘랑 얘, 그럼 대칭축 곱하기 2배. 대칭축이 이번에 몇 파이? 2파이. 2파이다 2배 하니까 몇 파이? 4파이가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럼 식 2개니까 미지수 2개니까 끝나네. 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b는 몇 분의 몇 파이? 9분의 4파이.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하니? 9분의 4파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9분의 16이 되고, 그러면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9분의 2파이. 네, 끝. 괜찮아? 이렇게 식 2개, 미지수 2개면 우리가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고, 우리한테 원하는 건 코사인. 우리 둘이 더해달래. 그럼 9분의 6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코사인 몇 분의 파이? 3분의 2파이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고. 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는 관점은 되게 다양하겠으나 코사인 선생님 3분의 2파이라고 불리는 건 선생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아까 강의했던 것처럼 파이 변형이라는 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뭐가 변하지 않아요? 족보가 변하지 않으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그대로 갖다 쓰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파이 마이너스까지 분면을 보라고 했으니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얘는 60도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면? 2분의 1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다는 거예요. 대칭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가볼게.
대칭성을 가진 함수에서는 실근의 총합이라는 건 뭐라고?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야. 642번 문항도 한 번만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을 하신다면 이런 거겠죠. 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있대요. 나요? 그런데 y는 k라고 불리는 이 직선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나요? y는 k요.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것은 얘를 x1, 얘를 x2, 나는 얘를 x3, 얘를 x4, 나는 얘를 x5, 나는 얘를 x6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냐면 나야 여기 선대칭, 여기는 x는 바로 2분의 파이야. 나야 여기 선대칭, 난 x는 여기는 몇 분의 파이야? 주기성이 2파이니까 주기성이 몇 파이니까? 2파이니까 2파이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몇 파이? 2분의 5파이. 주기성이 2파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2파이를 더하게 되면 2분의 9파이. 이렇게 선대칭인 거 맞지? 그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렇다고. x1 더하기 x2라고 불리는 것은 실근의 충합.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지. 이 새끼 x3 더하기 x4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히 대칭축은 이번에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5파이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몇 파이가 되는 거라고? 5파이가 되는 거라고. 그럼 x5 더하기 x6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시면 2분의 9파이에다가 대칭축이 얘니까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몇 파이가 된다고? 9파이가 된다는 거야. 얘. 근데 여러분한테 묻는 건 뭐를 묻고 있어? x에 11 더하기 x에면 10, 2의 값을 묻고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셔도 상관없고 규칙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와 여기 1이라는 숫자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를 보게 되면 세모는 우리 수열을 하는 마찬가지 느낌으로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1이네. 그럼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1이면 여기는 몇 파이? 21파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꼭 푸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갑시다. 644번은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644번 문제의 본질적인 제목은 이런 거겠죠. 주기성이랑 연결되긴 했으나 핵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해도 넓이 안 변함. 얘들 기본적인 컨셉으로 담고 있는 문제죠.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차피 탄젠트 x라고 불리는 것은 모노 x는 탄젠트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주기성이 몇이 되는 거지? 파이가 돼. 주기성이 뭐가 된다고? 파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얘들아 봐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 내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 점근선 2분의 파이 그리고 다시 여기 갖다 그리고 여기 점근선 2분의 3파이 이렇게 갖다 그리게 되면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 그렸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 그림을 줘놓고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지금 y는 k라는 라인가? 똑같이 대칭성이 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k라는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건 색칠하는 이쪽 부분에 면적 좀 구해줘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지? 예. 그러면 나는 이쪽 빨간색 부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 해당하는 넓이를 옆으로 톡 이동시켜도 넓이는 변하지 않으니 그 빨간색의 넓이는 정확하게 이쪽 부분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가 바로 답이 되고 평행이동에도 어차피 넓이 변하지 않으니 답이 되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바로 파이니까 여기 파이 여기는 몇 k? 2k니까 얘의 넓이는 바로 2k 파이가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넓이가 여러분한테 몇 파이래요? 4파이래요. 그러니까 k의 값은 뭐다? 2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칭성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랑 넘겨서 이렇게 가볼게요.
647번 문항을 보시면 함수 y는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1에 대한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대. x축 대칭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행위를 할 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행동 영역만 보면 되잖아. x축 대칭이라는 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행동 영역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는 건 y 대신 y 플러스 3을 대입하는 행동 영역으로 잡히게 되니 그때 식을 가져다 쓰면 돼. 흐름대로. 그럼 일로 와볼게. 나 여기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니 마이너스 y라고 불리는 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1이 돼. 그런데 우리는 이쁘게 쓸 때 얘를 보통 y로 정리해서 쓰니 y라고 불리는 건 코사인 3x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지?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이동시키면 되잖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는 건 y 대신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는 건데 그럼 y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건 다시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되니 y라고 불리는 건 코사인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괜찮아? 어디 마이너스 예 여기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1 좋아.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이러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보통 학생들은 여기 y 대신 y 플러스 3을 하지 않고 y축에 관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때리죠. 그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요 자체구나. 그런데 여러분한테 뭐를 구해달래요? 여기 3x 3x 여기 3x 여기 3x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a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 1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a의 값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b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네, 우리 평행이동 관점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젠 최대 최소와 주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잠시 가봅니다. 지어서 개념을 보시면 이렇죠. A 사인 여기는 사인이 오셔도 되고 코사인이 오셔도 되고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 형태에서 사인이 와도 되고 코사인이 와도 된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한테 주기성을 묻는다면 항상 절대값 주의해야 해.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B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대칭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니까 항상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야. 주기성이라고 불리는 건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니까 여기다 절대값 뭐를 붙이면 되고 B를 붙이면 되고 최대값도 여전히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 대칭 이동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Y축으로 D만큼 이동하니 플러스 D 최소값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 플러스 D를 하는 거다. 네, 요게 바로 주기와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탄젠트만 똑같죠.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 꼴일 때 나한테 만약에 주기성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탄젠트의 주기성은 파이기 때문에 파이 절대값 b로 나누는 거고 최대값은 여전히 똑같이 절대값 a에 플러스 t 이러면 u가 되죠. 괜찮아? 왜? 탄젠트라고 불리는 것은 최대 최소가 있니 없니? 그렇지. 최대 최소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와볼게. 탄젠트 함수에서의 점근선이라고 불리는 것을 잠시 보면 탄젠트는 뭐를 갖고 있어? 점근선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젠트 함수 다시 요꼴을 갖다 쓸게. a 곱하기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불리는 이 y는 이 탄젠트 함수에서 점근선이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탄젠트 90도의 값은 정해지지 않지. 왜?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그렇지? 맞아?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데 코사인 90도의 값은 0이지.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지.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가 탄젠트 함수의 뭐가 되는 거지? 점근선이 되지. 근데 탄젠트는 점근선이 2분의 파이인데 기본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때 맞아? 주기성이 파이다 보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더하면 2분의 3파이도 점근선이지. 다시 거기에 파이만큼 이동시켜도 당연히 2분의 5파이도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네. 이 새끼가 90도여도 되고 180도를 더해도 되고 270도여도 되고, 그리고 나서 또 180도를 더해서 몇 도여도 돼? 450도여도 상관없지. 괜찮아?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돼? bx 플러스 c는 얘가 탄젠트 가로 안의 값이 90도이거나 90도에서 180도씩 더해가면 되는 거잖아. 마치 일반각을 다루듯이 어떻게 말하면 돼? 얘가 2분의 파이, 이게 바로 몇 도에 해당하는 거고 90도 맞아? 거기에 더하기 몇 파이? m파이. 이때 n은 정수. 이래 버리면 이게 점근선이지. 괜찮아? 한 번 더해도 되고 파이만큼 두 번 더해도 되고 세 번 더해도 되고 또는 빼면 되잖아. 이해해요? 예,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탄젠트 함수에서의 점근선 구하는 방법. 괜찮아?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서 이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쭉 딱 푸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그냥 요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하나만 651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가자. 일단 651번 문항 보기 전에 잠시 이렇게만 볼게. 649번에 fx라고 불리는 게 2sin 2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빠르게 가자. 주기라고 불리는 것은 2파이를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파이가 돼. 그때 최대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값을 씌워도 되니까 2 플러스 1 즉 3이 돼. 그리고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말이야, 그냥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림을 갖다 그리실 때 원래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라인이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우리들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1로 요렇게 갖다 그려. 맞아? 그런 다음에 원래 그림 그리듯이 어떻게 갖다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갖다 그리되 주기성이 파이니까 다 반땡 치는 거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억 물어봐. 기억. 탄젠트 2x의 주기와 같냐? 야, 탄젠트 2x의 주기는 뭔데? 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잖아. 아니야, 나는 파이야. 맞아? 그래서 기억 땡. 니은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 아니야? 최대값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땡. 맞아? 그리고 나서 나 3번 문항 보시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 증가만 하니? 아니야. 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예. 항상 증가는 아니야. 그래서 땡. 괜찮아? 4번 문제 보시면 f0의 값은 나 1이야. f파이의 값도 뭐야? 1이야. 1 더하기 2는 뭐지? 2. 그래서 4번은 참. 오케이? 5번은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게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한테 5번이 묻는 건 이거야. 봐봐. 이 해설지가 여러분한테 대입해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가 너한테 묻고 있는 건 f-x가 마이너스 fx이니 이거 묻는 거야. 질문의 내용 자체가. 그럼 이 질문은 너에게 뭐를 묻는 거지? y는 fx는 원점 대칭이니 너한테 이걸 묻고 있다고. 지금 너한테 뭐라고? 원점 대칭이니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얘는 거짓이지. 왜 거짓이지? 나야. 나의 점 대칭 점은 원점이 아니야. 예? 이 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난 1,0 점 대칭이야. 1,0이 아니라 0,1 점 대칭이야. 여기가 1이니까 맞아? 나 0,1 점 대칭이야. 그래서 나 아니야.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해석을 요걸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651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y는 2배의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있대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3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답니다. 괜찮아? 그 식을 fx라고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식을 갖다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y는 2배의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갖다 쓰고 x 대신, 여기에 뭐 대신? x 대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며, y축으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의 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이 녀석의 주기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히 2파이라고 불리는 것을 뿌려주신다,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개수는 3분의 파이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데 어차피 양수라서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주기는 6이 되고, 최대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최대값은 절대값을 씌우면 2일 테이니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최소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뭐 구하래? 주기를 A라고 하자. 나를 A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최대값을 B라고 하자. 나를 B라고 해주세요. 네,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653번 문항 볼게요. (653번) 문항을 우리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볼게요. 653번 문항 보시면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3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주기부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주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원래 주기 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바로 주기성은 3이 되는 거고, 최대값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최소값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네 값은 탄젠트 함수라서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떤 걸 봐주셨으면 좋겠냐? 얘에 대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 탄젠트라고 갖다 붙이고 3분의 파이를 밖으로 여러분들이 빼주신다라고 간다면 x 더하기 나 여기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3파이 플러스 2라고 말하면 돼. 얘 정리하시게 되면 3분의 파이가 되고, 얘 정리하시면 뭐가 되는 거지? 3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정리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파이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이 그래프는 정체가 뭐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fx라는 이 그래프잖아. 괜찮아? 이게 지금 fx라는 그래프라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정체가 누구야? 라고 물으시다면 fx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원래 y는 탄젠트 3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2배의 탄젠트 3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얘를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뭐 하는 단계냐면 바로 x축 대칭을 시킨 거야. x축 대칭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행동 영역이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 그놈이 y는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3분의 파이 x가 됐었던 것이고, 그 그래프를 다시 x 대신 x 플러스 3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어진 그래프가 바로 fx다라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길 부탁드린다는 거야. 원래 태생의 모양은 얘였어. 그치? 여기에 x축 대칭을 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얘가 되는 모양새고,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식에다 x 대신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야지 얘가 나온다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 맞아?
그리고 얘가 바로 y-2니까 y축은 플러스 1. 그게 바로 fx야. 이해해? 요 흐름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봐주셔야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가시면 주기가 3파이인 주기함수냐? 아니야. 기억은 땡이야. 왜 땡이야? 나 주기는 3파이가 아니라 3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땡. 니은 그래프가 점 3,1을 지나니? 라고 물었다니 3,1 지남이면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지? 지남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당연히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죠. 괜찮아? 대입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3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x 대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탄젠트 3을 대입하게 되면 바로 탄젠트 2파이가 되며 플러스 1이 돼. 그런데 탄젠트 2파이의 값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탄젠트 0의 값도 0, 파이의 값도 0, 탄젠트 2파이의 값도 당연히 빵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맞네. 너 3,1 지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디귿.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 아니 난 최소값 없어. 탄젠트야. 리을에다 별표 하나만 줘. 리을. 다시 리을에다 별표 하나만 줘. 마이너스 2의 탄젠트 3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1. 이 탄젠트 함수에 뭐를 묻고 있어? 점근선을 묻고 있어. 그럼 우리 생각해. 점근선이 된다는 건 여기 네모 박스가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가는 거라고? 네모 박스는 90도가 일단 기본적인 점근선이야. 탄젠트에. 맞아? 그래서 90도라고 갖다 쓰고 얘는 뭐기 때문에 주기성이 파이기 때문에 마치 일반각을 다루듯이 180도에다가 곱하기 n승을 하겠다. n은 정수 1 해버리면 돼. 90도에다가 180도를 한 번 더 해도 점근선, 두 번 더 해도 점근선, 아니면 180도를 세 번씩 빼도 점근선. 맞아? 근데 얘를 이제 2분의 파이로 써야 되니 이렇게 갖다 써야 되는 거지. 네모 박스가 누구였던 거야? 3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에 90도를 파이로 변형해서 갖다 쓰면 실수화시키면 2분의 파이라고 갖다 쓸 거고 나는 얘를 파이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푼다라는 거잖아. 가정은 3분의 파이 x라고 불리는 것은 빼 파이를. 그러면 어떻게 돼? 파이 n승에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건 x야. 그러면 x라고 불리는 건 파이 n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x 이 새끼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바로 뭐를 곱하는 거지? 파이분의 3을 곱하면 돼. 그래서 파이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얘는 3n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뭐가 된다? 얘 정리하시면 2분의 3이 된다. 이게 바로 x의 정체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것이 바로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바로 리을은 참이 되겠지. 3n-2분의 3이 되더라 라는 탄젠트의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